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모범생만 전부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장 소장님하고 서울에서 한참을 같이 보냈습니다. 웰다인 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예, 저쪽 이제 동교동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고립사에 대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그게 또 이제 중복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한 게 서울시청에서 이 100세 시대 치매 예방에 대해서 예, 그건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자료만 챙기고 그쪽에 가서 좀 듣다가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나오는가 생각했는데 네. 이 좀 원론적인 이 큰 그림만 나오니까 예.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강진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신 차릴 시간만 조금 드리고. 강진환 대표님 어디 소개하실 책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책을 많이 읽지를 않아서 뭐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이럴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오래된 책인데 열정으로 유혹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2010 몇 년도에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목은 어떻게 인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여성들에 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 책이 이게 뭐지? 행복 에너지라는 그 출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취임할 때쯤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한번 좀 써주세요라고 해서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은 조금 틀린데 지금은 여기 계시는 이 네 분들의 어떤 리더십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리더십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약간 근엄적이고 조금 자기를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강한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여성성이 조금 묻어져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성 기업이니까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카메라 제 맨 왼쪽에 공 원장님이 계시네요. 공 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장 소장님 소개로 그때 맛의 세계사,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세계사,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 시리즈가 이제 술의 세계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이제 맛의 세계사 하는 요 내용인데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에는 컨디션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쉬면서 잠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내용,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요 내용들도 조금 깊이까지 알면 참 좋겠다 하는 책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는 하고 저도 더 깊이까지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맛 하면은 보통 뭐 신맛, 단맛, 짠맛, 뭐 매운맛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짠맛 하면 뭐 소금, 그리고 단맛 하면 자연적인 벌꿀부터 뭐 무화과, 그리고 뭐 신맛 같으면 이제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 하면 요즘 이제 향신료 종류들,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음식을 할 때 필요한 조미료, 요렇게 표현하면 소금, 설탕, 식초, 간장, 뭐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또 거기에 가미하는 향신료 종류들, 보통 옛날에는 요 향신료 종류들이 약재 개념으로 많이 썼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로즈메리라든지 시나몬 가루, 생강 요런 게 다 약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첨가해서 이제 음식을 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면서 우리 이제 역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호품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기호품으로는 보통 이제 알코올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가지 술,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술의 세계사에서 나오듯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커피, 홍차, 코코아, 담배, 요런 이제 기호품들이 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맛의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또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사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까지 또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음식, 맛, 그 다음에 술, 요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에 대해서 이렇게 조미료, 향신료, 기호품 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맛의 세계사도 좀 사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 소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아까 강진환 대표님이 열정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호기심이라는 단어 어저께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또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 열정하고 같은 연관이 되는 그 표현이 있어서, 그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시인인가요? 스탕달이 열정의 그 가장 근본 요소는 지적 호기심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지적 호기심이 많아야 열정도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이기에 한 어떤 그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호기심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나는 천재가 아니고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호기심이라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하여튼 그 밀리의 서재 그 오디오북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잠깐 워드 쪽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해가지고요. 이 작가는 그 신순규라는 작가입니다. 2015년도니까 벌써 8년 정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저도 처음 이렇게 이제 이런 책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우선 이제 처음에 끌렸던 것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봤는데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오디오북으로도 한 5시간 15분짜리인데 거의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정리를 해봤는데 이 관련되는 그 세바시에 신승규 그 선생의 그 세바시 공연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시간이 되시면은 이거 세바시의 장애를 받아들이지만 장애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짧은 그 동영상이 이제 세바시 쪽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연결해서 봤었고요. 책 그렇게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까지, 10세 이전까지는 세상을 본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이 녹내장, 시력을 잃었고, 7살, 8살 때 우측 눈이 망막박리로 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그러한 이제, 한국인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의 유학길을 올라요. 이제 스토리도 뭐 되게 구구절절한데 이분이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하나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야나 코리아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이쪽에 어떤 후원의 활동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야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You are not alone 해가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슬로건인데요. 이거 이제 보육원에서 나온 그 아동들, 그래서 야나는 보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동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라고 해서 야나 쪽에 이제 그 설립을 했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이런 그 취약계층의 그 아동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야나의 핵심 가치는 이제 사랑, 연결, 협력,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어떤 연결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야나 코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저기 오전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비장애인들조차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것이 많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작가는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죠. 그런데 이제 뭐 대단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법이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장애인이지만 피아노를 공부를 시켜서 이 시각장애인이 뭐 마사지라든지 침술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모님들이 다른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애는 비록 어떤 장애인이지만 이 명학교에서 일반 학교로도 보내고 이를 또 뭐 피아노를 배워서 이제 이런 일을 좀 하려고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의사 공부를 또 하다가 이것도 이제 또 진로를 바꿔서 증권가에 미국의 월가의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20년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유연성을 살려서 어떤 그 포기할 땐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다른 길을 갖다가 이렇게 개척해 나간 그런 실제로 좀 현존하는 레전드다라고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눈앞에 힘든 현실 탓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 책은 현실의 환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목차례도 이제 쭉 이제 그 5시간 그 오디오를 들었을 때 듣고서 이제 목차를 다시 보니까 이게 크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책 쓰기를 좀 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장과 절에 대한 그 구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소중한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갖다가 큰 장으로 나눠서 첫 번째 장이 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꿈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장이 가족에 대한 얘기, 네 번째가 일, 다섯 번째가 나눔.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챕터에서 굉장히 눈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 하나에 이제 몇 가지 또 밑에 이제 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 중에서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은 첫 번째 소중한 것 하나 본다는 것에서는 덜 보아야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장마다 이런 나를 바꾼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바꾼 한마디의 첫 번째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의 어떤 유연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일단 지침이 됐었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 두 번째 소중한 것 둘에는 꿈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목적에서 눈을 떼면 장애물만 보인다. 이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에서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리가 현실에는 장애물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MVP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MVP를 항상 가슴에 담고 지속적인 꾸준한 어떤 생활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느꼈고요. 이 장에서 얘기하는 나를 바꾼 한마디 두 번째는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 프로스트 시도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면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소중한 것 셋째는 이제 가족. 자기가 장애인을 극복하고, 부모가 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렵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부모, 또 실제로는 자기 길러준 부모다 그래가지고 두 부모님에 대한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쭉 써내려 갔는데, 여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중요한 부분, 참사랑이라는 것은 적어도 셋이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의미, 특히 이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평생 어떤 마음에 갖고 살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바꾼 세 번째 단어는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일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장에서 얘기하는 나를 바꾼 한마디는 다른 날이 있겠지. 계속 어떤 절망, 포기 이러한 삶의 어떤 연속이었었는데 항상 긍정의 힘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 5장에서는 나눔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인생의 포즈는 한 번에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역경 속에서도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포즈를 맞춰 나간다는 식의
그런 지속성 내지는 인내 이런 부분들이 참 이 비장애인들도 어려운 부분들을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 삶을 이루는 걸 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몇 줄 말에 이런 말을 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를 찾아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제 난 생각을 한다라고 세 꼭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의 삶을 살겠다. 결국은 이분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길을 지나오면서 자기의 뜻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나는 세 번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감사라든가 영적 훈련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삶이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앞으로 남은 여생은 당신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의 또 어떤 그 지표를 갖고서 이렇게 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 또 메시지를 제 스스로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준비를 잘해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혹시 이순자 작가님 소개하실 책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지금 늦잠을 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늦게 자서 참여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 다음에 이 대표님이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22분이니까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인생이 이 중국의 이화 장편 소설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설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이화 작가가 썼는데 화상관 매일기라고 이 책은 1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작가가 쓴 책이고 또 인생은 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을 받은 인생의 원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칸 영화제 상을 받은 인생이 이 공리가 출연한 그런 영화로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처음 시작은 시골에 민요를 수집하러 온 그 나에게 주인공 푸구이가 자신이 살아온 40년 인생을 들려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얘기를 너무 이해하기 쉽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들려줘서 읽기도 좀 그런 책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한마디로 키워드 준다면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주인공 푸구이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오박으로 자기 조상이 이루는 이 재산을 몽탕 말아먹어요. 이제 도박을 하면 또 여자가 또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 시시 집안의 도련님이었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모두 다 말아먹고 자기 재산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제 룽얼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그때 이 푸구이는 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봤었고 또 자기 이제 부인이 자전이라고 하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상이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농부가 소장 농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부잣집 만화님에서 이 소당 농부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포구이가 이 성 안으로 의사를 모시러 갔는데 거기서 국민당 군대한테 붙들려요. 그래가지고 군대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군대 생활해요. 그 2년 동안 하면서 그게 이제 국공 내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군이 공산당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혔죠. 근데 이제 해방군한테 여비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딸이 펑샤인데 이 펑샤가 열병을 알아가지고 농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당연히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 붙들려 갈 때 임신했던 아들이 이제 유칭이라고 이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칭은 처음 보는 아빠죠. 그래서 이 가족하고 이제 합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세상이 국민당 세상에서 저기 이제 해방군 공산당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공산당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가져갔던 농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농월이 해방군에 이제 반항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구이가 만약에 자기가 노름을 해서 재산을 뺏기지 않았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인민공사가 생겨가지고 모든 그 토지를 수용을 해서 다시 또 나눠주고 또 그런데 이제 부인이 병이 또 걸려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운 지경을 처했는데 또 이 아들이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피가 필요한데 이 아들이 혈흔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피를 하나씩 뽑으니까 얘가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또 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또 이제 딸이 펑샤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농아였기 때문에 결혼을 제때 못했는데 얼씨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났는데 그 얼씨가 이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다니는 이런 또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 펑사도 저기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다가 또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산한 이 손자가 코컨이라고 하는 이제 손자죠. 그러니까 딸도 이제 출산하다가 죽고 또 사이도 그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가 저기에서 또 거기 죽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되던 아들, 딸, 아내, 사이, 손자 이렇게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아주 이 낭망에서 시장을 가는데 그 도살장에서 늙은 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해서 이 늙은 소를 사와가지고 그 늙은 소를 자기야 이름을 똑같이 푸푸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아서 얘기하는데 너무 저희들 삶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런 그 소설로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 제목을 인생이라고 지었지만은 중국에서는 활착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살아간다는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중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류 대표님한테 남기겠습니다. 저는 30분이 돼서 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올려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 타임라인 봤는데 이 4권의 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또 이 요약을 해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장필규 소장님 아까 소개하신 책 너무 감사해서 옆에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엇을 바꾼 한마디죠? 그 네네. 바꾼 한마디 앞에가 뭐죠? 맨 앞에가요? 나를 바꾼인가? 뭐를 바꾼 한마디? 나를 바꾼 한마디 첫 번째는 아니 괜찮아. 나를 바꾼 한마디 그거라는 말이죠? 예, 나를 네. 바꾼 한마디, 예. 나를 바꾼 한마디. 거기 각 감사합니다. 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네, 네. 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영진 대표님 그러면 페이스북에 지금 들어가면 지금 설명하신 책들이 지금 요약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타임라인에. 뭐 요약이라기보다 제 느낌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예. 지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순자님 다른 분은 네네. 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순자님 페이스북을 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 신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옆에서 지금